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이라는 걸 만드실 때 이런 용어가 좀 필요한데, 명령 실행할 대상인 개체, 그게 셀, 뭐, 범위, 레인지. 그다음에 이벤트가 방금 명령 실행 시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클릭이나 뭐 더블 클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체의 정보 상태 성질 중에 뭐 값을 가지고 있다. 뭐 기타 등등 몇 가지가 더 나오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메소드. 우리가 이거 이제 정보니까 이제 꼴을 보면 명사형 꼴이고요. 메서드는 이제 동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동사형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특정 셀을 선택하라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아니 복사하라 이런 것들 다 코드가 되어져 있는 건데 자 우리가 뭐 실제 시험에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자 지금은 A1 셀이 지금 제가 셀 폰트를 두고 시작할게요. 저는 자, 자, 기본적인 명령을 만드는 건, 기본 명령을 만드는 건, 깨끗한 모듈상에서 기본 명령을 만듭니다. 그 명령의 시작은 서브라고 적었어요. 서브. 명령의 시작, 서브.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명령의 이름, 그 다음, 형식입니다. 문법적인 형식.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엔터. 자, 그게 명령의 시작, 명령의 끝이라는 그런 문법이고요. 자,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의 또 영어, 언어를 하나 배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명령을 만들 때, 이런 명령을 실행할 대상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코딩 작업을 하실 때, 줄수, 칸수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이쁘게 적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차피 수업을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줄수 칸수 상관없습니다. 자, 자, 저 많은 셀들 중에 셀스라고 합니다. 자, 이 많은 셀들 중에 셀스. 문법적으로. 자, 가로 열고 행번호, 열번호라고 적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려면 어정쩡하면 안 되거든요. 딱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B2셀인데 B는 두 번째 행이죠. 이거는 B열이니까 두 번째죠. 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선택하라. 그러면 자 조사가 달렸다. 상황이 바뀐다. 그러면 점을 찍어줍니다. 점. 그리고 select 요렇게 하시고 이 명령에 대한 실행은 서버와 엔드 서버 사이에 이렇게 커서가 놓여져 있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기본 명령을 실행하라는 일단 요 단추를 초록색 화살표 단추 보이시죠? 요 단추를 이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자, 그다음 요 코딩의 줄수와 칸수는 전혀 상관없다 그랬죠. 그다음 이 코드의 앞부분에다가 따옴표를 이렇게 붙이시면 그리고 커서의 위치가 위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초록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명령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주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주석 코딩을 할 때 주석 설명문 명령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셀스 자, 이번에는 제가 삼행삼렬 즉 C3셀에 값의 값점 상이 바뀌었습니다. 점을 찍어주시고 값 value라는 코드를 쓰고요. 명사형이죠. 자, 이 녀석은 이제 값이 이제 넘어가요. 값이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 이꼴을 써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으로 넘긴다고 해서 저 이꼴을 대입의 이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크마 1급이라는 문자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쌍따옴표 묶어서 이렇게. 자, 그다음에 명령이라는 건 뭐 매크로 할 때 명령이 조합이라 그랬잖아요. 조합. 그래서 한 개의 명령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명령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셀스 4,4 예, 를 선택하라. 점 셀렉트. 자, 그리고 실행은 커서가 위아래로 있는 상태에서 초록색 단추를 이용해서 일단 기본 명령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셀 포인트가 요리 대용 입력이 되고 이렇게 셀 포인트 위치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 프로시저라는 게 의미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명령을 내릴 도구가 자, 여기 이런 작업을 엑셀상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문법과 코드를 다 안다면 어떻게? 여기서도 브이줄 베이직 에디터라는 여기서 코딩을 통해서 내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엑셀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엑셀 프로그램 자체에서 명령을 내리는 방법도 있고 코딩을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됐습니까?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프로시저입니다. 받고 나가시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 단축키 이제 외우세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여는 거. 그러면 아직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 이제 기본 틀이고 여기 이제 바탕으로 자, 그래서 뭐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217페이지로 갈게요. 그리고 저희들 시프트는 사원 현황, 시프트명 사원 현황.
217페이지 내용 읽어드릴게요.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자, 클릭하면 이제 앞으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벤트라 그랬다, 이벤트. 자, 문제 내용 저기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벤트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뭐, 어쨌든 조금 수고스럽고 힘들겠지만, 고생이 되겠지만, 어쨌든 요 틀에 맞춰서 그냥 쭉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사원 버튼 입력, 자, 사원 버튼이라는 게, 입력 버튼이라는 게 요걸 이야기하거든요. 요 녀석. 자, 이 녀석을 클릭하면, 클릭이라는 게 이벤트입니다. 문제 분석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벤트. 일단 좀, 요렇게. 그 다음에, 누가, 이벤트가 발생한다. 누가? 개체가. 어떤 개체가? 사원 입력 버튼. 이 녀석을 클릭하면, 내용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그 명령에 대한 부분들을 세분화시킬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클릭하면. 자, 이거 클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자, 클릭하면, 신입사원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클릭하면 뭐가? 신입사원 입력 폼이 나타나. 자, 프로시저는 명령입니다. 명령을 작성하세요. 명령 작성은 어디서 한다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한다. VB에서. 단축키가 Alt F10이다. 자, 폼이 나타난다는 건, 자, 이게 무슨, 이런 사항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는데, 가, 회원 가입 같은 거 하실 때, 우편번호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우편번호를 검색하려고 우편번호 찾기라는 단추 이렇게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그마한 창이 뜨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사항은 경험해봤다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사항을 경험해봤는 거지 우리가 이걸 직접 만들어 보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입장을 그런 생각이라도 조금 바꾸지 않으면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되게 힘듭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는 항상 이면에 무슨 일이 진행되었는지, 인터넷 이면에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고민하지 않고 사용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면을 들여다보고 그걸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니까 힘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 신입사원 입력 폼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냥 뭐 모양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인터넷 창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이야기하세요. 다 이 엑셀 프로그램도 이런 것들도 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렇게 셀스식 대하사기 이런 것들을 창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걸. 창을 우리는 프로그램 코딩할 때 그걸 폼이라고 이야기한다. 폼. 우리가 일명 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입사원 인력 폼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창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일단 이제 내용은 전체 내용을 읽었는데요. 뭔가 아직도 뭐 어렴풋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코딩을 프로시저 작성하라고 해서 명령 작업이죠. 프로시저 작업.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에 가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lt F11 비주얼 베이직이 단축키 외우세요. 그리고 자, 이 단추가 어디에 있냐면, 자, 여러분들 요 화면에서 대기, 이 녀석이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 이 단추, 사원 입력 단추가 사원 현황 시트 안에 있는 단추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트 이름이 사원 현황 시트. 아까 상위 계층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마 코딩을 좀 하시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자, 사원 현황 시트, 본명은 시트 4입니다. 시트 이름이라는 게 이제 겉보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상위 계층의 내용을 보시려면 뭐 다른 방법들도 있긴 한데 저희들은 그냥 다른 거 안 가르쳐 드리고요. 그냥 더블 클릭 동작으로 열리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시트 4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4가 뭘 의미한다고요? 사원 현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목 표시줄에. 그리고 자, 여기가 아까 여기가 뭐라고 했으면 그랬죠? 개체 목록이라고 그랬는데 개체 목록이라는 건 상위 개체, 즉 시트 4, 사원 현황이라는 시트와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누르면 방금 이 녀석은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이 녀석은 이 단추는 어디에 있을 거라고 여기 안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 자, 잠깐만요. 이제 여기서 잠깐 대기. 여러분 잠깐 대기. 저만 잠깐 나갈게요. 자, 이 녀석이 지금 이 녀석의 이름이 원래는 사원 입력 단추가 아닙니다. 그냥 겉보기 이름이 사원 입력 단추고요.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 지난해 매크로 할 때 삽입했던 형태가 비슷하죠. 컨트롤 그럽니다. 자, 정보를 보고 싶다고. 자, 제 화면 보세요, 그냥. 정보 속성. 그러면 이 녀석의 자, 속성창 정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이름이 본명입니다. CMD 사원 입력이라는 본명. 그 다음에 캡션, 겉보기 이름,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 사원 입력. 이렇게. 그래서 본명이 이건데 왜 이걸 보냐고. 이 겉보기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명은 저 항상 그래서 CMD 사원님이 본명입니다. 아, 에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알테프시요 자, 그러면 방금 시트 4 안에 있는 이 단추죠. 이 단추의 방금 본명이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CMD 사원 입력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 시험에서 저 본명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원 입력과 관련 있는 본명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거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여기에 명령을 내릴 거라고.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실습하셨던 내용과 조금 다르네요. 자, 프라이빗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뭐 오늘 되면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자,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건 다음 주에 서버는 명령 시작과 끝이죠. 그럼 CMD 사원 입력은 방금 이 녀석의 본명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앞에서 실습하셨던 이게 이제 기본 명령이라고 서버 엔드스로 잡는데 지금 방금 보셨던 이 구조는 상황 현황에 지금 이 구조는 좀 다르죠. 아, 시험에 실제 이제 나오는 게 저 구조인데 저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방금 그게 개체 이름이었고요. CMD 사원입니다. 그 다음에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조를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구조를. 이런 구조를 이벤트 프로시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구조가 이런 구조를 가진다고 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이벤트 프로시저의 특징은 뭐냐면 명령을 클릭할 때마다 저 클릭을 할 때마다 뭡니까?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명령이 항상 새롭게 다시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쓰는 이런 명령들은 다 어떻다고요? 그냥 매번 클릭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 프로시저라고 하는 명령 안에 어떤 게 있다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게 있고요. 그 이벤트 프로시저 형태가 있고 그 형태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형태이고 이게 엑셀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액세스에도 이 내용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해놓고 또 넘어가셔야 된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자, 코딩을 하셔야죠. 아,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실제 실행되는 코딩은 뭡니까? 요게 명령 실행될 내용은 요거거든요. 신입사원 폼이 화면에 표시된다. 자, 그러면 신입사원 입력 폼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내용물이, 구조가. 그래서 아까 상위 계층에는 폼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 펼쳐서 보자. 이름을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뭐 이렇게. 그러면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구조가, 이름이 보이시죠?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해보실래요? 그러면 이 녀석이 폼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선택돼 있고 위에 보세요. 제목 표시줄에 신입사원 입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력. 그리고 폼 선택은 이렇게 검정색 점과 흰색 점입니다. 이거. 이렇게. 폼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클릭을 했을 때 흰색 점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폼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폼에 대한 정보, 본명, 신입사원 입력. 자, 그러면 다시 코딩은 어디 가서 해야 되냐고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이 녀석한테 가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찾습니다. 신입사원 입력 시트명 더블 클릭. 상위 계체의 내용을 보려면 더블 클릭. 그러면 방금 자, 여기에 명령이 신입사원 입력 폼을 화면에 나타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본명, 항상 본명 가지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본명 가지고. 그러면 신입사원 입력 폼을 나타내서 신입사원 입력 폼이라는 게 본명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신입사원 입력을 나타내어라. 점. 자, 나타내어라는 이제 코드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걸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통째로 외우세요. 폼 이름 점 쇼라고 해요. 그리고 닫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명령 실행은 이 녀석이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그냥 클릭하면 합시다. 클릭.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아무 반응이 없던 녀석이. 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편번호 검색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내용 찾기를 다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이 창이, 우편번호 검색한 창이 필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장에서 신입사원 입력 폼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자, 아마 그런 창에 보면 뭐 닫기라든지 종료나 이런 단축 이름을 가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클릭을 할 때 이 현재 창이 닫혀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종료라는 단축을 클릭할 때 닫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코드로 옮기는 건 우리의 지금 숙제이긴 하죠. 어쨌든 생각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설계입니다, 머릿속에. 그게.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이걸 통해서 닫을 수가 없으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X 표시를 가지고 일단 닫겠습니다. 창을.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222페이지로 갈게요. 자, 문제 내용 읽겠습니다. 사원 현황 시트에서, 지금 현재 시트에서 사용자 정의 폼, 그러니까 폼을, 사용자 정의라는 건 사용자가 직접 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 만든 걸 쓸 겁니다, 우리는. 만드는 건 액세스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선 입력 폼의 종료, CMD 종료. 자, 그러면 일단 사원 입력 단추를 눌러서 이게 종료 버튼이고요. 가로 안에 있는 게 문제의 가로 안에 CMD 종료라고 있는 게 그게 본명입니다. 이 녀석의 본명. 본명도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하면 이벤트네요. 자, 문제 분석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나왔죠. 그럼 누가 클릭할 거, 누구에게 클릭할 겁니까? 이 녀석한테 클릭할 거잖아요. 그러면 개체 CMD 종료라는 개체 버튼이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나올 때 이렇게 누르면 어떤 명령이 실행될 거라고요? 자, 폼 화면이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폼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명령을 작성을 할 거라고요. 저 명령이 실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저 명령을 프로시저 명령 작성 어디 가서 한다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가서 한다고요. 자, 일단 닫겠습니다. 아, 종료는 어디 있다고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종료 단추는? CMD 종료는? 신입사원 입력 폼 안에 있습니다. 네? 자,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Alt F11. 자, 폼을 일단 찾아갑니다. 신입사원 입력 폼. 찾았어요? 상위 개체의 내용을 보려면 더블 클릭 동작. 더블 클릭. 그리고 자, 요렇게 생긴 거 종류, 커맨드 버튼, 명령 단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보고 계세요? 명령 단추. 응? 이런 것들을. 이런 형태. 그래, 컨트롤을 그립니다. 자, 폼 안에 있는 이런 구조물들을 우리는 컨트롤이라고 그럽니다. 컨트롤.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흰색 사각점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CMD 종료, 단추, 본명, 이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캡션, 종료, 겉보기 이런. 그러면 이제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는 대체, 컨트롤 대체에 가서 코딩을 한다. 됐습니까? 그러려면 코딩 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코딩 창 넘어가는 건 해당 컨트롤을 해당 항목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신입사원 입력 폼 안에 있고요. 제 화면 보세요. 신입사원 입력 폼 안에 있고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CMD 종료라는 게 아까 상위 개체 안에 하위 개체, 자기 자신과 하위 개체들이 목록이 있는데 그중에 CMD 종료라는 거죠. 이렇게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클릭이라는 이제 자, 요런 명령 단추에 요런 그 개체에 따르는 이벤트가 너무 이벤트 프로시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외우느냐고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 폼과 메모리상에서 제거한다라는 코드는 언노드라고 합니다. 언노드. 언노드. 잠깐 띄우고 미. 미는 미라는 코드는 상위 개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상위 개체 CMD 종료가 포함되어 있는 상위 개체 신입사원 입력 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그냥 간섭적으로. 자, 잠깐만요. 그러면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령의 문법이 보통 한 저런 형태가 기본적으로 큰 형태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이렇게 문법적인 코딩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게 돼. 형태적으로. 아까처럼 셀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개체 이름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점, 셀렉터, 메서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점 밸류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보면 저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문법적인 구조를 벗어나는 코딩이라고 지금 이걸.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까요? 영문법에서 모든 영어 문장이, 우리가 영어 문장에 보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영어 문장이 그 안에 다 속해요. 속하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 간용, 수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간용 어구입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 준비 방법은 통째로 외운다는 겁니다. 통째로. 자, 그리고 자, 받겠습니다. 아, 조금 추가적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자, 일단 통상적으로 이렇게 적는다. 간섭적으로. 그리고 뭐 간용 어구를 적는 것처럼 영문법에서. 자, 닫으면 자동 저장이 되고 자, 사원 입력 단축 클릭. 그리고 종료 단축 클릭해 보실래요? 클릭.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자, 교재 218페이지로 갈게요. 앞쪽으로. 자,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폼이 실행되면, 잠깐만요. 폼이 실행된다는 건, 어, 폼이 실행된다고 하는 건, 우리 눈에는 폼이, 자, 클릭을 하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폼이 실행된다는 요거 화면에 나타난다는 가정이 요거거든요. 요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렇게 실행이 된다는 저 표현 안에는 사실은 저게 표시가 된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자, 이게 표시가 되려면 폼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요. 폼과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폼과 관련된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폼과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우리 컴퓨터 구조상 어디에 올라가면 램이라는 곳에 올라가요. 메모리라고 하죠. 주 메모리, 주 기억 장치가 나오고 데이터가 올라가고요. 그러면 그 다음 저걸 가지고 보니까 폼의 사이즈는 얼마고 이거 그다음에 한 모니터에 어디에 나타나야 되면 색깔은 어떻게 써야 되면 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산 작업, 뭐 계산 작업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하냐면 CPU가 할 거라고요. 그러면 CPU가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뭡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다고 sho가 돼서.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그 초기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개념이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이벤트 단계고요. 우리가 폼이 실행되는 과정을 쭉 보면 그 다음에 실제로 저기 이제 나타나려면 이제 어떤 계산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활성화 액티베이트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화면에 쇼가 되어서 나타난다. 쇼 메서드가 되어서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 외에도 포럼이 실행되는 절차에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정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컴퓨터 코딩은 프로그래밍 코딩은 명확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어디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딱 여기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럼 폼이 실행이 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뭐겠습니까? 우리 문제 의문과 표기가 없거든요. 근데 시험은 표기를 합니다. 보통. 그게 뭐냐면 데이터가 없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폼이 실행된다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니셜라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니셜라이즈 단계라고. 그 시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더블 클릭을 우리가 쓰고 있고, 석덕을, 우리가 그런 학습을 했기 때문에 쉽게 와닿는 이벤트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는데, 인스라이트,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컴퓨터 내부를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개념적으로. 자, 그래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 그러면 문제 이제 번역 해석합시다. 초기화라는 자 특별한 폼이 실행된다는 표현 안에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초기화 이니시라이즈 이벤트라고 해석합니다. 누가? 폼이 신입사원 입력 폼이 그럴 때 목록 단추가 CMD 부서명 목록 항목에 표시되도록 자 나머지 다시 읽을게요. 폼이 실행되면 목록 단추 자 앞에 봅니다.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여기 아마 CMD 부서명쯤 될 겁니다. 목록 단추 누르시면 사원 현황 시트에 있는 H3에서 H7 여기죠. 요 내용이 입력된 부서명, 총무부, 인사부, 영업부, 관리부가 추가되도록 여기에 표시가 되도록 프로시저 작성 어디 가서 한다고요? 프로시저 작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뮤직별이 에디트 가서 한다. 단축키는 알타 F10입니다. 자 그러면 저런 사항은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도 만나 보셨거든요. 자 언제냐면 회원가입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을 하실 때 요즘 생년월일 선택하실 때 혹시 직접 입력해서 하시나요? 아니죠. 보통 요즘 역삼각 형태의 단추로 누르죠. 그럼 우리가 제가 수업에 목록 단추가 오픈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목록에서 선택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것도 뭡니까?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목록에서 선택해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부서명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어떤 컨트롤이 필요하냐고요? 요런 목록 단추가 달린 요런 형태의 컨트롤이 필요하다고요. 자, 닫을게요. Alt F11. 자, 항상
문제 분석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벤트가 누가 발생한다고요? 폼이 초기화라는 이벤트가 발생하죠. 와닿진 않지만. 그럼 신입사원 입력 폼에 가시고요. 자, 앞에 봅니다. 요 녀석이 CMB 부서명입니다. CMB 부서명. 응? CMB 부서명. 자, 그리고 폼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앞에 보세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대상에 가서 코딩을 한다. 그러면 이니시라이즈는 이벤트가 누가 발생한다고요? 인서. 자, 더블 클릭. 그러면 상위 개체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코딩을 하실 때는. 자, 여기에서는 상위 개체 유저 폼으로 대체합니다. 현재 폼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가 아니고요. 이벤트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상위 개체 폼, 신입사원 입력 폼이고요. 이렇게. 신입사원 입력 폼을 여기서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저 폼이라고 대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시라이즈는 클릭 이벤트가 아니고요. 이니시라이즈라는 이벤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프로시저 이벤트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현재 폼인 신입사원 입력 폼이 이니시라이즈 될 때 명령 시작과 끝이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자, 그 다음. 그러면 방금 CMB 이거 확인하셨나요? 이 단추 이름이 CMB 부서명인가? CMB 부서명. 자, 특정 셀 범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예? 요 자료를 가져와서 쓰라고 했죠. 그러면, 자, 저걸 코드 외우셔야 됩니다. 셀 범위의 값을 목록으로 표시하는 게 로우 소스라고 합니다. 로우 소스. 로우 소스. 그리고 요건 속성입니다. 이걸 자, 저건 오른쪽에 셀 범위가 와줘야 됩니다. H3 땡땡 H7. 자, 요렇게만 해놓고 잠깐 제 이야기 들으세요. H3, H7은 뭐죠? 뭘 의미하는 거죠? H3 땡땡 H7은 뭘 의미하는 거죠? 셀 범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셀 범위로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셀 범위로 저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셀 범위 인식은 누가 하냐고요? 자, 앞에 보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시저 명령의 실행의 결과는 누가 다 어디서 보여준다고요?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H3, H7이라는 저 문구를 셀 범위로 해석하는 건 누구라고요? 엑셀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 이 상태, VBA 세상에서는 이걸 뭘로 인식할까요? 이게 엑셀로 넘어갈 때 셀 주소를 인식하는 거죠. 여기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문자일 뿐입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적어주세요라는 이야기지. 저게 의미 부여를 하려면 엑셀이 로 소스를 읽어내고요. 예? 번역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 저쪽 영어를 나는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저쪽 영어 넘어오면 영어가 번역이 되어야 제가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저 코드가 딱 넘어왔는데 엑셀이 제가 해석을 한다고요, 지금. 로소스의 코드를 딱 보고, 아, 이게 셀 범위가 와야 되겠구나. 그러면 H3, H7을 셀 범위로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가져와서 목록을 쓰겠다. 그리고 커스를 엔터를 치거나 하시면 커스 위치가 바뀌었을 때 단어의 앞자리가 대문자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소문자로 계속 남아있다, 어딘가에 오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이 안 되면 저한테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CMB입니다. CMB. 자, 닫고 나갑니다. 자동 저장이 되고, 자, 사원 입력 단추를 누르면, 자,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실행이 되면, 자, 보세요,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생각대로 폼이 이니사이즈 단계를 거친다 그랬죠. 실행이 될 때. 그럼 이니사이즈 단계를 거칠 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목록이 작성이 되는 코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되어서 이미 시효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건 이니시이즈 단계를 이미 거쳤다는 이야기니까 여기 목록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제 화면과 같이 이렇게. 됐어요?
자, 자, 일단 닫겠습니다. 자, 오른쪽 219페이지로 갈게요. 자, 내용 읽겠습니다. 폼이 실행되면, 자, 폼이 아까 실행된다는 절차가 이런 절차를 따른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특별한 표기가 정확하게 이벤트 표기가 없다. 그러면 기본값인 초기화 이니시라이즈 이벤트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근데 요즘 나오는 시험에는 그냥 이니시라이즈 이벤트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벤트 확인하셨네요. 누가 이벤트가 발생한다고요? 폼이 실행되니까 폼이 이벤트가 발생한다고요.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입사일자, TX 입사일자에 현재 날짜가 표시돼도 프로시저를 작성하시고, 날짜는 데이트 사용. 자, Alt F11. 프로시저 작성에서 Alt F11. 그리고 유저 폼, 신입사원 입력 폼. 더블 클릭해서 나타내시고. 이 녀석이 방금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면 폼 선택. 그리고 검정색 흰색 점. 그리고 자 잠깐만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뭐 아이디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거 만드는 이건 입력란이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컨트롤 이름이 택상자라고 합니다. 택상자. 택상자. 그래서 여기가 txt 입사일자입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폼에 더블 클릭. 그러면 요거 밑에다가 아까 두 줄 이상 찍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txt 입사일자. 자, 의 값, 상이 바뀌었습니다. 점, value.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 데이터는 VBA 세상에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현재 날짜를 나타내는. 그래서 date.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date.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실행이 될 때 이미 뭔가 데이터가 VBA 세상에 쓰는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이미 저건 뭘로 바뀌어서 넘어갑니까? 2022년 11월 19일로 바뀌어서 넘어간다고요. 엑셀 넘어왔어. 엑셀 넘어오면 그걸 넘겨받으면 되겠죠? 자, 닫겠습니다. 자동 저장이 되고, 자, 사원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여기 날짜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쇼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건 이미 이니시라이즈 액티베이트 단계를 거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10점 만점 중에, 15점 만점 중에 한 7, 8점 됩니다. 한 서너 줄밖에 안 배운 게 없는데도 뭐. 효율성은 되게 좋습니다. 내용이 지금 쉽지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 영어 공부하실 때 잘 안 되면 통째로 외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통으로 외워서 그냥 진행합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다 듣고 저장해 두시고요.